뉴욕 3대 지수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소폭 오르긴 했는데요. 상승폭은 제한적인 모습이었고요.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지수는 하락하면서 최근 순환매 현상이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띄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빅테크 실적, 또 FMC 등 빅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죠. 대체로 시장은 관망세를 보였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니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쉬어가는 모습, 관망세를 보였는데요. 그 안에서도 유독 상승분을 켰던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 5.6%가량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섹터별로 살펴보시면 특징적인 건 컨슈머 시클리커, 그리고 유틸리티, 헬스케어 같은 종목들이 소폭 상승했는데 파이낸셜, 테크놀로지, 에너지 같은 종목들은 하락했다라는 점이 극단적으로 좀 나눠지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주요 종목들 이야기 하나씩 시작해 보시죠. 2분기에 성적표를 내놓은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체인이죠. 맥도날드는 부진한 실적에도 3.74%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 6월 말에 출시했던 $5짜리 메뉴가 고객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소식이 큰 영향을 줬는데요. 맥도날드는 미국과 중국 주요 시장의 고객 수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었던 2020년 4분기 이후 처음 감소세를 보이면서 매출 자체에는 감소 영향을 줬다라고 시장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지지부진했음에도 나홀로 급등했던 테슬라 이야기 한번 해보죠. 테슬라 주가는 5.6%나 급등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를 자동차 부분의 최고 선호주로 꼽은 게 큰 영향을 줬는데요. 미국 자동차 섹터의 탑픽을 종전에 포드에서 이제는 테슬라로 교체하면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무려 화면처럼 $310로 투자 등급을 비중 확대 오버웨이트로 상향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특히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이 자동차 사업보다 더 큰 가치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했는데 이게 칭찬인 것 같기도 하면서 칭찬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럼에도 주가는 상승으로 반응하기는 했습니다. M7 종목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외 알파벳은 1.51% 상승했고요. 그 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은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반면 간밤에 블랙웰 샘플들을 고객들에게 발송했다라고 밝힌 엔비디아는 오히려 1.3%가량 하락하면서 매그니피센트 7 중 가장 저조한 성적을 보냈습니다. 그럼 M7 내에서도 주요 헤드라인 함께 점검해 보시죠. 이제는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안 부릅니다. 미저러블 7, 우울한 칠형제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M7 종목 내에서 서학개미들이 손절을 시작한 듯한 모습 보이면서 엔비디아가 계속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애플 역시 이 소식 전했습니다. 늦어지는 AI 아이폰, 애플 인텔리전스가 빨라야 10월부터 적용된다라는 소식 전해졌고요. K뷰티 화력도 빛났었죠. 아마존 프라임데이는 역대 최고 매출을 찍었다라고 아마존이 당당히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M7 핵심 종목인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아마존 등의 실적 발표가 남아있고요. 30일부터 31일 FOMC 통화정책회의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주목해야 하는 일정이 가장 많습니다. 특히 AI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진 만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실적이 나오지 않을 경우 또다시 기술주 투매, 또 중소형주 매수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FOMC까지 함께 더해져 있는 중요한 일정인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올해 금리 인하 폭에 대해서 과연 충분한 시그널을 줄 수 있을지 관건입니다. 패드워치에 따르면요. 오늘 간밤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9월 FOMC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낮출 가능성을 무려 10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0.25가 아니라 0.5%를 인하를 하겠다라는 기대감은 무려 10.4%까지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포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채권 금리는 중장기물 중심으로 하락세를 이어나갔는데요. 10년물 국채 금리는 2주 만에 최저치, 반면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 금리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국제유가도 함께 짚어볼게요. 국제유가는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여러 차례 공격을 가한 후에 중동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시 한번 중동 긴장감 관련해서 시장에서도 한번 따져봐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하지만 원유 수요가 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오히려 더 시장에선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특히 중국 수요에 대한 우려로 원유 시장에서는 자금 유출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크게 매수 심리를 자극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도 해리스와 트럼프의 지금 당선 배팅 확률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트럼프는 조금 내려오고 카밀라는 급등해서 50대 50%를 이 대치를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도널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는 소폭 잠잠해진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시장에서 누구 하나가 두각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느 관련주에 매수를 집중해야 하는지 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관련 내용도 오늘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재밌는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 투자자가 올해 순매수한 미국 주식 중에 손실률이 가장 큰 종목 순서인데요. 가장 크게 플러그 파워가 무려 77.6%,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올해 기록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나스닥 100 지수 하락의 3배를 추종하는 인버스 59.9%가량 하락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나이키, 게임스탑, 아이온큐, 그리고 트럼프 미디어, 스타벅스, 델 같은 종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무엇보다 서학기민들이 많이 사랑했던 엔비디아 주가 상승 2배 추종 레버리지 역시 17%가량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포함하고 있는 여러분 포트의 종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과연 이런 종목들 지금 우리가 현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지 방송 통해서 정확한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마켓 모닝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오늘 함께 시장 대응 방법, 해결책 찾아보러 떠나보시죠.